특별검사팀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했습니다. 네, 특검 수사 이후 첫 구속 사례인데요. 문영표 전 장관의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향한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영표 전 장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삼성 제일 모직하고 삼성하게 합병할 때 국민연금한테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관으로서 그 국민연금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압력을 넣어서 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적용될 거고요. 예.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도 지금 영장 청구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게 압력이든 아니든 지금 국민연금이 이 찬성안에 동의함으로써 뭐 지금 4천억 내지 6천억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업무상 배임을 교사한 게 아닌가, 지금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문영표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는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아마 그 미르나 여기 뭐 K스포츠에 돈을 준 거 이상으로 이게 네. 가장 폭발력 있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손해가 나는 합병안을 찬성하기 부정한 청탁이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그 고리에 누가 있냐? 그럼 삼성에서 최순실 씨 측에 여러 가지 승마 지원금이라든가 이걸 준 대가로 만일에 이 문영표 장관에게 지시가 내려가고 그 문영표 장관이 또 국민연금기금에 지시해서 이 찬성안에 동의를 했다면은 이건 제3자 뇌물 제공 가능한 거죠. 예. 네. 특검이 지금까지 보면은 김정 전 문체부 차관을 제일 먼저 소환을 했고 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그리고 안정범 전 수석을 계속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요 세 부분 김종 차관이라든가 이 모두 지금 정유라 씨의 어떤 승마 지원 관련에 관계되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장시호 씨 뭐 저기 동계 영재 그거 하지만 그것도 역시 최순실 씨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고요. 예. 안종범 수석은 뭐 본인이 어떤 이익을 취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사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제3자 뇌물 수수 이게 아니면 이분들을 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이 때문에 특검이 이 세 사람에 대한 조사를 갖다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특검 수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 특검이 삼성이 최순실 씨를 지원하는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조선일보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시죠. 그게 우연인지 모르지만은 예. 대통령하고 그다음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직후에 네. 그 이후에 대통령이 어떤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 문제,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나와가지고 네. 삼성 팀에다가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 문제를 논의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뭐 결국은 더 수사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그 최순실 씨의 지원을 논의한 게 아닌가. 예. 그 대가로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합병 문제, 찬성 문제 이런 게 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진술이 나옴으로써 대통령이 좀 더 궁지에 몰린 거죠. 예. 네, 그렇다면 특검이 이렇게 확보하게 된 이 관계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조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역할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바로 네. 이 제3자 뇌물 제공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의 증거 가치는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라면은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그게 예.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될 정도로 궁지에 몰린 거죠. 일단 예. 국조청문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이때까지만 해도 최순실 씨를 몰랐다는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인의 진술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때는 본인은 항상 그 사안을 부인할 수 있는 항상 그런 계기가 있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깨는 그러니까 그걸 무력화시키는 재반 정황 증거를 들이대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재용 부회장이나 지금 대통령도 사실 이거 부인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뭐 특검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재반 정황 증거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사람이 부인은 하고 있지만 재판이나
검찰 조사에서 불리한 거죠. 네. 네, 그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출소한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게 특검이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에 관한 의혹이거든요. 예. 이게 아마 헌법재판에서도 탄핵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계속적으로 삼성그룹의 김재열 사장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쭉 그쪽으로 가고 결국 제 생각에는 뭐 추측입니다만은 특검이 어떤 성과를 보이려고 한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 그러니까 불구속이지만 기소할 가능성까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예. 특검이 이제 또 하나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렇죠. 관련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이 오늘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부분을 조사를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지금 뭐 있긴 있는데 전부 다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블랙리스트의 실체 과연 그런 게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거는 있다는 게 거의 밝혀졌는데 그러면 그게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다음 작성한 사람 중에 주도한 사람이 또 누구냐? 지금 뭐 정무수석실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교문수석실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그다음 또 심지어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어떤 지시하에 한 게 네.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요 세 가지를 아마 지금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국정원이 예.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그 파장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국정원이 항상 우리 뭐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정권마다 문제가 됐는데요. 이게 왜 그런 의혹이 생겼냐면은 지역별 동향을 국정원 본부에서 취합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전달한 그 내용 중에 진보 성향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걸 좀 검토해 봐라 이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원이 가입한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혹을 받게 되고 저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문화예술계 단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한 9,500명 가량 됩니다. 예. 엄청난 숫자죠. 100명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런데 그 문체부 같은 큰 조직이 아닌 조직에서 이 사람들 다 파악할 수 없는 건데 결국 그러면 국정원의 방대한 정보력 이게 작용한 게 아니냐 네. 그 의심을 가지는 거죠. 예. 예,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한 그 장본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기조실장이었는데 네. 그 차관으로 임명했죠. 어제 임명했죠. 근데 이제 이분이 2014년 10월에 그 문체부 기조실장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6월 달에 지금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 송수근 차관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각 실국의 문제 사업을 관리 총괄하는 일을 했다는 콘텐츠 TF 팀장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했다는 데서 송수근 차관이 상당히 지금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어떤 정부 그 김기춘 실장의 청와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아니냐 예. 지금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특검에 와서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그게 김기춘 실장의 직권 남용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김기춘 네. 실장이 그 당시에 문체부 1급 6명에 대해서 일괄 사직을 갖다가 시키라고 네. 그 당시 차관한테 임명했고 전부 다 사직서를 받아서 그 중에 3명이 그 사표를 냈습니다. 예. 근데 3명이 누구냐 지금 이제 하니까 블랙리스트 작성에 반대했던 사람들 아니냐 예.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삼성하고 네. 이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어떤 직권 남용이나 이 혐의에 대해서 아마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 블랙리스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기춘 실장이 주도한 게 아니냐. 그럼 그 직권 남용이 짙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특검이 검찰에 타지 않았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예. 또 어제 좀 문제가 됐던 얘기가 있는데 세월호 7시간 헌재에서는 그날이 너무나 특별한 날이라서 네.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 것이다. 대통령이 그날의 일정을 좀 상세히 소명을 해라 했는데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법률 대리인의 발언과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법률 대리인은 뭐
자기가 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의뢰인의 여기서 네. 의뢰인은 박 대통령이겠죠. 예. 의뢰인의 어떤 주장을 그대로 담아서 그걸 법률적으로 정리해서 재판부에다가 표명하는 게 법률 대리인 역할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률 대리인이 꾸민 건 아닐 거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우리가 있죠. 그 순간순간은 뭐 별다른 일이 아닌 걸로 지나가더라도 그날 큰 일이 터지면 있죠. 집에서 일기를 쓸 때도 그날 있었던 일을 한번 반추해 보게 됩니다. 다시 되돌아 생각이 되는데 그날 이렇게 진짜 미증유의 큰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통령께서 그날 저녁에 누워서 자기 주무시기 전에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그때 좀 제대로 대처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큰 사건에 그냥 보통 평일날 뭐 시장에서 장 보고 이런 건 기억 못 하지만 그렇죠. 큰 일이 터지면 기억하게 돼 있거든요. 그날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근데 기억 못 했다는 거는 조금 일반 국민들이나 저로서도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그 대통령 측에서 해명을 하긴 했어요. 네. 그 뭐 7시간 동안의 그 행적을 잘 기억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탄핵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뭐 구차하지만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그 탄핵 지금 헌법 사항이 5개인가요? 법률 사항이 8개, 13개인데 예. 그 부분을 세세히 기억 못하는 거는 뭐 맞겠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네. 어떤 그 대강이라도 기억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억력과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그거는 조금 납득하기 힘들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특검이 세월호 7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조금 집중을 하는 것이 미용이나 뭐 시술 네, 부분 얘기가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 이른바 주사 아줌마 백 선생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 이 부분을 찾고 있다고 해요. 예. 이 최순실 씨를 통해서 대통령이 무자격 시술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도 있죠. 예. 대통령이 뭐 백 선생을 직접 알지는 못할 건 당연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 사람은 최순실 씨와 아마 그동안 밀접하게 관련되고 최순실 씨가 주사를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했던 일이라면 그냥 거의 무조건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네.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대통령이 내가 이 주사를 맞아보니까 참 힘도 나고 원기에 좋더라. 그렇게 추천하니까 네. 대통령도 아마 최순실 씨의 말을 믿고 이 백 선생을 청와대까지 보안 손님으로 예. 들인 다음에 주사를 맞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김영재 원장이라든가 김상만 네. 원장이 뭐 주사 안 놨다고 그러죠. 네. 그다음 뭐 조혜옥 대위도 안 놨다고 그러죠. 그러면 누가 놨느냐? 그럼 이 백 선생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의심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 백 선생을 특검에서 찾아서 이 부분을 밝히는 게 세월호 7시간을 그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